다음은 한 EU 관련한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이름이 어렵네요.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예, 이번에 발표된 한 EU 공동성명이 총 36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내용 중에 대부분이 외교나 안보 관련한 내용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9번부터 이 11번까지 3개 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네. 해서 규탄을 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불법적이다라고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을 했고요. 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한국과 EU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EU 측은 이 한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역시 지지를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한국과 EU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뭐냐?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네.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발사가 됐는지 그리고 최대 고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미사일이 탄착을 하게 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해상 근처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훨씬 파악하기가 쉽겠죠. 이런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교류를 한다면 네. 북한 미사일 대응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네. EU와도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에 파병이 됐다는 정보, 물론 EU에서도 수집을 했겠죠. 훨씬 또 지리적으로도 네. 가까우니까. 이런 정보를 규범 내에서 우리와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보적인 실익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죠.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측이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제 중동 상황과 관련한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양측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이어져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고 네. 모든 이들이 좀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또한 중요하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네, 안보적인 부분을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과 EU는 특히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한 EU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EU는 인구 4억 5천만이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3대 수출 시장, 특히 철강만 딱 떼놓고 본다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네.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종전 대비해서 EU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전 세계 모두 합쳐서 종전 대비 46%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들끼리 경쟁이 더 심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관세 쿼터를 가능한 최대치로 늘리고 싶다 이런 입장 밝혔다는 얘기죠. 네. 전략적으로 양자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한국과 EU 간의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정책 관련해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속에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여러 나라들 참 난처한 입장인데 그런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살 국리를 좀 해보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화 체계를 통해서 기존의 협의체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상호의 이익을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공고히 해나가자 여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제 안보 분야에서 강화된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뜻도 밝혔고 양자 간의 협의체가 결국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보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거시경제 불균형 상황 속에서 한국과 EU가 서로 든든하게 뒷배가 좀 돼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번 성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서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나왔지만 뭐 AI 접근성 그리고 뭐 디지털 파트너십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아직 내고 있지 못하다. 네. 이게 뼈아픈 부분인데 네, 네. 한국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LLM 모델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지만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 안 돌아간다. 우리 이런 것들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피지컬 AI 관련해서 유럽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가져올 것들이 있다. 이런 입장이 공유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 사회 전반이 사실상 인공지능을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혁신을 추진할 때 힘을 모아보자. 여기에 입장을 같이 했고요.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 이거 유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고 양측이 앞으로 디지털 파트너십을 조금 더 공고히 해나가고 신기술을 또 혁신적인 기술 분야로 좀 확대해 나가자.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파트너십 관련해서는 앞으로 산업이나 기업 양쪽 측면에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